개개인마다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기준은 분명 다를 겁니다. 하지만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본인만의 데이터를 만들어보고 거기에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확인해보고 검토해 나간다면 분명 본인에게 맞는 좋은 아파트를 잘 선택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강민재 팀장입니다. 매년 매 분기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주택, 특히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접한 소식으로는 서울시에서 인기 있던 일부 단지의 급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거래량은 소폭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꾸준하게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이죠. 5월 중순을 지나면서 거래량이 전주 대비 소폭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란 점점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조건이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고 그럼에도 청약 수요가 높은 건 신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이라 볼 수 있거든요. 청약하는 단지 주변으로 아파트 시세는 점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에 당첨만 된다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래서 청약 로또라는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인 본인의 능력이나 의지보다는 그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아파트에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청약 신청자인 본인이 생각하기엔 내 가점이 높고 가입 기간도 오래됐고 납입 금액도 높으니까 이 정도면 당첨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청약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당첨자 발표일인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또 당첨이 되지 못한 거죠. 나중에 커트라인을 보니까 나보다 가점이 더 높게 나와 있고 공공분양이라면 더 높은 납입 금액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점이며 납입 금액이며 모두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추첨제 역시 말 그대로 추첨이기 때문에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청약에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봐도 계속 낙첨이 되니까 결국 포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변의 다른 구축 아파트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축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청약에 당첨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매수 시기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개개인의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제작한 영상들이 여럿 있거든요. 경험을 토대로 제작한 영상들도 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자료를 수집해서 제작한 영상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그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청약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본인의 노력과 정보력으로 좋은 아파트를 매매함으로써 실거주를 위한 내 집 마련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무엇을 어떻게 알아보고 접근해야 되는지가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재테크를 시작하는 입장이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직접 아파트 매매를 해봤고 경매로 낙찰을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청약도 당첨돼서 곧 있으면 이사까지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 나름 열심히 재테크도 하고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경험을 토대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팁을 전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거주, 실입주를 위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인 분들에게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역성입니다. 입지라고 하죠.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 서울로 이사 가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리해서라도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부담이 돼서 근교 수도권으로 알아보는 게 맞을까요? 이건 솔직히 딱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빌라와 같은 일반 주택도 상관없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 알아보겠죠. 아니면 모아둔 예산은 부족한데 월 소득 금액이 높아서 서울로 들어가기에 부담이 덜하다. 그럼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개개인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었는데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서울 근교로에서 수도권으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출퇴근하기 위한 도로 연결망 혹은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그 시간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서울 못지않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발표한 교통 호재들이 있잖아요. GTX나 신안산선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을 연장하는 등의 서울권으로 진출입을 보다 빠르게 연결하는 교통망이 있고, 그 외에도 서울 근교에 있는 수도권 지역 간에 연결되는 월판선이나 인동선 그리고 수인선 등등 여러 교통 호재들이 있죠. 이러한 교통망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가격 상승이라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오르면 좋잖아요. 지하철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면 그 단지의 가격은 안정적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운행 중인 교통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혹은 착공이 확정되어 있는 교통 호재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정부에서 발표와 동시에 그 주변 부동산 시장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나서 착공 때 한 번, 그리고 개통 때 한 번 더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교통 호재 외에도 주변에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거나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 있다고 하면 이 또한 큰 호재이기도 합니다.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다 아는 호재들인데 지금 들어가면 너무 비싸게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 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가격이 싼 이유가 있는 거고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매수하는 거예요.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건 미래가치겠죠. 그런데 타당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든다면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대신해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중에 후회해도 늦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 왜 샀을까? 라는 후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조사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 단계에서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교통뿐만 아니라 학교, 편의시설, 공원 등의 주변 환경 또한 체크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특히 학군도 중요하겠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변 환경 관련된 정보들을 조회해보면 대부분 긍정적이고 보기 좋은 내용들만 가득할 겁니다. 직접 현장에 다녀오지 않는 이상 혐오시설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죠. 그에 반면 입주가 진행 중인 단지의 경우에는 인터넷만으로도 주변 환경 관련해서 충분히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이 또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나서 알아봐야 되는 건 그 지역 내 정확한 시세 파악입니다. 사실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 시세 파악도 같이 하는 게 맞거든요. 지역을 정했는데 내 예산 바뀌다. 그럼 다시 지역을 정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교통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내 예산 바뀌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 알아볼 때 그 지역 내 시세 파악도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보통 시세 파악을 하기 위해 부동산에 들린다기보다는 집을 보기 위해 부동산에 들리곤 하는데요. 집을 보면서 이 집은 얼마고 이 집은 얼마인지 그때마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에 들리기 전에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뭐든지 조회가 잘 되잖아요.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실거래가 조회도 할 수 있고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현재 시세도 알 수 있으니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러 곳에 방문하면 대략적인 시세 파악은 되겠지만 그 전에 내가 미리 정보를 수집한다면 내 예산에 맞는 단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방문한다면 매물로 나온 집마다 가격이 싸고 비싸다라는 기본적인 파악이 바로 되고 그 집을 보는 안목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수집이라는 건
현재 시세 파악과 함께 실거래가 조회를 통한 가격 변동을 확인하는 겁니다. 시세 파악이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혹은 집주인이 거래를 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린 매물들의 가격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건데요. 예나 지금이나 네이버를 통해 확인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많이 조회하는 것이 확인 매물,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도 많이 이용하죠. 몇 번 클릭을 통해 조회만 하더라도 지역별 단지 시세 파악은 금방 됩니다. 실거래가 조회 역시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실거래가만 검색하더라도 상단에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가 나오는데 둘 다 동일한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내가 정했던 지역의 단지를 조회해보면 과거 몇 년 동안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가격 변동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앞으로 있을 가격 변동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과거 몇 해 전부터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지역을 정하는 데 있어 주변 환경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하락세보다는 상승세가 이어질 겁니다. 이와 같이 실거래가 조회를 통한 가격 변동 확인은 내가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역을 선택했고 시세 파악까지 했다면 이제 예산 범위 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와 별도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아파트 매수하는 단계에서 매매 가격과 함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취득세나 등기 이전 비용, 그리고 이사 비용과 같은 고정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와 함께 수리 비용 역시 빼먹지 않고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파트 연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샤시가 낡았다면 샤시 보수가 필요할 것이고 외벽 누수를 대비해서 방수 공사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로 꾸며보고 싶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수리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수리 비용, 즉 보수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파트의 내부 곳곳을 잘 확인하고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매도인이나 세입자에게 현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듣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지역 선택. 출퇴근 거리를 예상해보고 그 지역 내 가격 상승 요인을 확인해본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세 파악. 그 지역 내 아파트 시세가 내 예산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가격 동향을 체크해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리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추가 비용을 확인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개개인마다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기준은 분명 다를 겁니다. 하지만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본인만의 데이터를 만들어보고 거기에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확인해보고 검토해 나간다면 분명 본인에게 맞는 좋은 아파트를 잘 선택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